토지 취득세 납부를 했나 보네요. 자, 매장 신축하기 위한 토지 구입하고 취득세를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그럼 자, 취득세인데 자, 여기에 우리가 정보를 볼 거는 수납인. 아이고. 2월 20일 날 납부했죠. 납부한 날 찍어 주잖아. 도장. 그죠? 그리고 자, 세금은 이게 납부한 세금이죠. 이 과세 표준이라는 건 세금이 아니고 이 금액에 취득세 세율을 곱해서 이 금액을 산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우리가 내는 건 합계세액 이걸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돈을 지금 현금으로 납부했다는 거죠. 뭐 은행에 낸 건 상관없어요. 우린 지금 현금 우리한테 돈 나간 거예요. 자, 그럼 분개를 해보면 자, 우린 대변에 현금이 245만 원이 나가고 자, 차변에 취득세. 자, 지금 이 취득세는 계정 과목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뭔가를 샀잖아. 그럼 취득시 부대 비용이죠. 취득원가에 포함해야지. 그럼 매장 신청하기 위한 토지 산 거니까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니까 토지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컴퓨터에 자, 입력을 해보면 자, 날짜 2월 20일 날 우리 대변에 현금이 나갔고 차변에 얘는 토지다라고 이렇게만 들어와 있으면 되겠죠. 자, 다음 자, 출장 품위서가 있네요. 출장 여비 가지급. 자, 그럼 품위서 올렸다는 건 아직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가겠습니다라고 올린 거죠. 그럼 영업부 오상식 출장비 여비 계산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지금 계산액이라는 건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지급하는 돈. 그럼 우리 가지급금이다라고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 돈을 현금으로 줬어요. 돈이 2월 23일 날 5만 원. 50만 원. 50만 원을 현금으로 줬죠. 자, 그럼 얘를 분개를 하면 자, 대변에 현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했고 차변에 가지급금이다. 여기에 거래처 오상식이라고 써주시고 50만 원. 거래처 쓰는 것도 잊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이걸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날짜 2월 23일 날 차변부터 쓰면 차변에 가지급금 오상식 50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나중에 여러분도 누가
이거 프로그램 어떻게 쓰냐고 일반 전표 어떻게 입력해요? 그러면 아마 답변을 이렇게 말할 거예요. 3번 차변 4번 대변 F2번으로 계정 과목 그랬죠. 그 말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것만 잘 아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급여 지급 대장과 통장 거래 내역 적혀 있네요. 자, 급여 지급 대장이 있는데 자, 오상식도 영업부고 장거래도 관리부고 전부 다 급여를 쓴 사람이고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이 항목들을 전부 다 총 급여가 700이네요. 그럼 얘도 급여고 얘도 급여이기 때문에 그냥 합쳐서 급여 700이에요. 그럼 급여 700인데 지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고용보험 해서 공제가 뭐 오상식 거, 장거래 거 둘이 합쳐서 31만 4천 원을 우리는 공제했죠. 자, 월급 지급하면서 우리가 대신 납부하려고 원천 징수하는 것들 이걸 우린 예수금이라고 하죠. 그럼 이거 빼고 나머지 이 돈을 지급했는데 아래에 보니까 보통예금 신한은행의 거래 내역에서 2월 25일 날 찾으신 금액 돈 나간 게 668만 6천 원 적혀 있죠. 찾으신 금액이 내가 은행에서 찾아가서 돈 이체해서 나간 금액이잖아. 그죠? 맡기신 금액이 입금한 거죠. 그럼 지금 이걸 가지고 보면 항상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예요. 전체 월급 급여 지금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공제해 주면 얘는 예수금 그리고 이 돈은 내가 지급한 거 이 세 개 말고는 지금 나머지 우리는 이 세 개만 가지고 분계는 끝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걸 전표에 쓰면 분계를 해보면 자, 우리는 보통예금 신한은행에서 돈이 나갔다는 거에 보이죠? 그럼 날짜가 위에 안 적혀 있는데 날짜를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날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날에 돈 준 거잖아요. 그럼 2월 25일 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는데 자 여기엔 이제 은행 알려주니까 은행 거래처를 꼭 쓸 거예요. 금융거래처 신한은행이다. 금액 668만 6천 원이다. 이렇게 쓰고 그럼 보통 예금에서 이 돈이 나갔다라고 우리 아니까 보이니까 바로 썼어요. 그럼 나간 이유 차변에 우리가 급여를 지급했는데 총 급여가 여기 700만 원이죠. 그럼 급여는 700만 원이다라고 썼어요. 그럼 차이 나는 돈이 우리가 원천징수한 31만 4천 원이죠. 이 31만 4천 원을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죠. 이 31만 4천 원을 예수금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이 금액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자, 날짜 25일 날 차변에 급여가 800분대 급여가 총 700만 원이고 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에서 668만 6천 원이 나갔어요. 그럼 사실 공제계 예수금의 합계를 안 줘도 얼마 이체된지만 알면 차이 나는 금액이 여기에 나오죠. 이 금액이 우리 원천징수 이 돈 빼고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만큼이 대변의 예수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컴퓨터는 차변 대변의 합을 맞추기 전까지는 전표가 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표가. 그래서 가끔씩 실수하시는 분들이 하나 차변 대변 합을
못 맞춘 상태에서 계속 쓰면 계속 연결되는 건 줄 알아요, 컴퓨터가. 그래서 전체가 한 세트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딱 맞춰서 연결되는 느낌 들죠. 빨간색 없이 차이가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를 보면 출장 여비 정산서. 아까 그 오상식 부장이 출장 갔다 왔나 봐요. 출장 마친 오상식 부장의 출장 여비 정산 내역을 받고 차익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였다. 돈 더 썼나 봐요. 그럼 거래 내역 보니까 30만 원하고 교통비 25만 원에서 55만 원을 썼네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올 때, 자, 지금처럼 연결되는 형식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시험에서는 뭐 가지급을 얼마 했었다 하거나 며칠 날 가지급금을 줬다고 나와요. 그럼 2월 23일 날 가지급했던 내역을 오늘 2월 27일 날 정산한다고 나오면 우리는 전표에서 2월 23일 날 가지급금으로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나오면 날짜 2월 23일 치면 딱 이렇게 하나만 보여요. 시험에서 날짜를 쓰면. 그럼 차변에 가지급금 오상식 50만 원 적혀 있는 거 얘 정산하는 거니까 그대로 대변에 얘를 그대로 대변에 가지급금 오상식 50만 원이다. 이렇게 그대로 대변에 정리해서 넘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차변에 이제 오상식 출장비죠. 그럼 여비 교통 비가 되고 얘 영업부 부장이니까 800번대 금액은 출장비가 총 들어간 게 55만 원이죠. 정산사가 55만 원이죠. 자, 그럼 우린 더 많이 썼기 때문에 현금으로 이 5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더 작게 썼으면 현금으로 받았겠지, 차변에. 그죠? 50만 원보다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준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자, 이제 근로소득세 납부 9만 원 이거네. 오상식의 소득세, 장거래의 소득세. 이거 합친 게 9만 원이죠. 아래 합계 9만 원이잖아. 이거 지금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얘 지금 이 금액 전부 다 우리 예수금 적었었죠. 이거 납부하는 거니까 예수금 지우고 대변에 돈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납부하는 거니까. 자, 그럼 지금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하였던 근로소득세를 납부 기한일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럼 납부 기한일이 3월 10일 날, 이날에 3월 10일 날 수납인 찍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현금으로 9만 원 납부하고, 자, 그리고 이 돈 차변에 우린 과거에 예수금이라고 적었던 거 납부하니까 예수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얘 분개하면 입력하면 3월 달이니까 3월 달로 가서 3월 달로 이동하고 월 3월로 변경하고, 자, 그럼 우리 현금 납부했으니까 이거 3월 10일 날 대변에 현금으로 9만 원 납부했고, 차변에 이거는 우리 장부에
예수금이라고 적혀 있던 거죠. 자, 다음 8번에 건강보험료 납부네요.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신한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50%는 원천징수한 금액이며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자, 지금 14만원 납부하고 있죠. 14만원인데 자,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료가 3만원, 4만원, 그래서 7만원이죠. 직원한테 7만원 거둔 거는 예수금이고, 우리 회사가 또 절반 7만원 지원해줘서 14만원 내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우리는 직원한테 거둔 거는 예수금이고 회사 지원해주는 건 복리후생비라 쓰래. 그게 이 내용이죠. 자, 그럼 날짜 그대로 3월 10일 날 대변에 얘는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 신한은행이고, 우리가 납부한 거는 14만원을 납부했는데 차변에 이 내역이 직원들한테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예수금이 7만원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 7만원은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고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사무직 직원이기 때문에 영업부 관리직 이러기 때문에 800번대의 복리후생비를 써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또 얘도 컴퓨터에 입력하면 또 같은 3월 10일 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신한은행에서 14만원 나갔는데 차변에 원천징수한 예수금이 7만원이고 차변에 우리가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복리후생비다라고 처리해 주겠다 했어요. 다음 9번 지방소득세 납부. 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그 본세의 기생처럼 그거의 10%를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의 10% 부과하기 위한 본세를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앞에 소득세 9만원 납부했었죠. 소득세 방금 이거 소득세 근로소득세 9만원 납부했죠. 그럼 이거의 10%가 이제 우리 구청에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농성구청에서 부과하네요. 9천원이에요. 납부액은 9만원의 10%. 그럼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 이래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이것도 지방소득세도 여기 급여 내역에 보면 지방소득세 4천원, 5천원 예수금으로 했었죠. 이거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별거 없죠. 얘도 대변에 현금으로 9천원 납부하고 차변에 예수금 적었던 거 지워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이고. 자, 다음 10번 이제 계약금 지급한 게 있네요. 보통예금 신한은행에서 3월 20일 날 450만 원이 찾으신 금액 이체 나갔어요. 데일리룩과 상품 구입 계약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보통예금에서 돈 나갔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이고 신한은행 금액은 450만 원이고, 다음 차변에 이번엔 계약금을 준 거죠. 계약금을 주면 먼저 선 줄급자, 그래서 선급금이다. 여기에 거래처 꼭 데일리룩이다라고 써주고 45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컴퓨터에 써줄게요. 날짜가 통장 거래 내역 3월 20일 날 대변의 보통예금 신한은행에서 450만 원이 나가고, 차변에 계약금 미리 준 돈 선급금 데일리룩 450만 원이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예제가 끝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또 연습해 보셔도 얘네들은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했어요. 적용하고 이런 것들은. 자, 그럼 또 조금 더 넘겨서 교재 181페이지로 가서 181페이지 영수증 수취명세서. 자, 그럼 영수증 수취명세서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런 간이 영수증들 이런 거 본 적 있죠? 회사에서 비용 처리를 하면, 그 비용 처리 아니고 비용을 쓰면 그 쓴 거에 대한 증빙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적격 증빙이라는 게 있어요. 세법이 인정해주는. 그럼 우리는 지금 회계장부에 쓰고는 있지만 사실 법인세법에 맞춰가지고 균형을 지킬 건데, 우리가 기준금액이라는 게 3만 원이 기준금액이에요. 그럼 이 3만 원까지는 간이 영수증이든 뭐든 상관이 없는데, 3만 원이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규 증명서류, 이걸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나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지출증빙인 현금 영수증을 이걸 꼭 받아야 돼요. 3만 원이 넘어간 거는. 3만 원이 안 넘어간 거는 그냥 간이 영수증도 인정을 해주는데, 3만 원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 이걸 하면 비용도 인정 안 하고 가산세도 2%를 부과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8천 원짜리 법을 직원 5명이서 모으면 4만 원이죠. 그럼 같이 밥 먹고 회사에서 돈 영수증 처리해 준다고 했는데 간이 영수증 하나 가지고 오면 격리 담당자가 엄청 짜증내고 돈 안 줄라 그럴 거예요. 저 같으면 안 줘요. 그럼 4만 원이면 가산세 나오고 비용 처리 안 되는데 한 명씩 각자 가져오든지 최소한 예의로 2장 갖다 줘야지.
3만 원 이하로 쪼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마 회사 다닌 적 있으신 분들 보면 회사 그 경리사무원이 영수증 몇 개 더 갖다 달라고 이런 말 할 때 있죠. 그거 뭐 돈 다른 데 쓴 거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3만 원 넣는 거 쪼개주려고 좋은 마음에 하는 말인데 그거 안 갖다 주면 그 사람 꼭 돈 지급 안 해줘요. 저 같은 담당자 만나면 법인카드 쓰세요? 아니면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지출정비 현금 영수증 끊어오세요라고 그냥 다시 돌려보내요. 저는 내가 큰일 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얘가 이제 영수증 수취명세서란 건 뭐냐면 지금 영수증 받았는데 가산세 대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데 영수증 받아도 가산세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있어요. 간이과세자라든지 아니면 비영리단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그럼 보험증권이 영수증 역할 다 하니까 증빙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인정해줘요. 세금 내고 영수증 뭘 받을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닌 곳이면 이제 가산세 대상인 거예요. 근데 3만 원 이하면 문제가 없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럼 지금 여기는 영수증 수집면에서 작성 거래라고 하는 건 3만 원 넘었죠? 넘었는데 자, 이 사업자한테 영수증만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우리는 돈 쓴 거니까 장부에는 써야 돼. 쓰고 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까지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내용 보면 업무에 사용할 문구를 호소문구에서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소모품비로 처리할 것. 자, 그럼 일단 우리의 첫 번째는 분개요. 뭘 하든 간에 첫 시작은 분개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분개 안 되면 뒤는 없어요. 자, 그럼 자, 우리는 지금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대변에 현금 그리고 금액은 6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차변에 우리는 지금 소모품비라고 처리하라고 했네요. 문구류라서 소모품비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책이 상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800번 돼요. 나중에 우리 파일 바꾸면 이제 그때부터는 500번 800번 막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얘는 6만 원이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먼저 전표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메뉴가 일반 전표 입력이죠. 전표 입력하는 거. 자, 그럼 날짜 4월 2일이니까 4월 2일 날 4월로 가서 자, 우리 대변에 현금으로 6만 원 줬고 차변에 소모품비다 6만 원. 하셨나요? 자, 하셨으면 이제 우리 수행 3번 적혀 있는 게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 2번 서식 작성을 수행하시오. 자, 우리 전체 메뉴 여기로 클릭해서 자, 그럼 우측에 보시면 영수증 수취명세서라고 있어요. 여기에 자, 우측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클릭을 하면 자, 여기가 영수증 수취명세서 2번, 1번인데 2번을 쓰면 1번은 자동으로 반영되거나 블록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2번만 쓰면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 보고 쓰는 거예요. 얘 보고 그냥 영수증 발행해준 사업자 정보를 쫙 쓰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그대로. 자, 우리 시험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럼 이거 보고 거래일자 자 2020-0402 제가 4월 1일이면 0402로 이렇게 입력하자는 게 이런 것 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상호는 호서문구고 이름은 이사랑, 서울 강서구 강서로 420 30133-16515 거래 금액은 6만 원이다. 자, 방금 간이 영수증 위에 적혀 있는 거 보고 그냥 쭉 쓴 거예요. 이거 문제 푸는 게 아니고 보고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구분은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성경 씨가 궁금해하는 구분. 자, 여기 구분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15번부터 35번까지 적혀 있는 이 구분 항목은 가산세 대상이 안 되는 항목들이에요. 영수증 받아도 문제 안 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농민하고 하거나 보험회사, 국가에 세금 내는 거,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거, 택시, 간주임대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송금명세서라고 이런 거 제출하는 거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가 적격 증빙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사업자한테 그 사업자의 통장으로 돈 보내주면 비용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니까 그걸로 돈 이체해 줬다 이렇게 증빙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FAT 1급에서는 이런 거 대상 아닌 기업만 나오니까 얘 지금 여기에 선택할 거 없이 비워놓으면 가산세 대상, 선택하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단 영수증 받으면 다 쓰는 건데 그래서 그냥 넘기는 거예요. 성경 지명이 있었어.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때 그냥 넘기고 자 그럼 이제 계정 과목은 방금 얘 지불할 때 썼던 계정 과목 있죠? 방금 분기할 때 소모품비라고 했죠? 그럼 소모품비라고 하고 저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이미 통하게 써줘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 작성이 끝났고 이제 영수증 수치명세서 1번 클릭해보면 방금 우리가 썼던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지금 얘 의미는 이거예요. 12번에 있는 얘는 가산세 대상이 맞다라는 거고 지금 11번에 여기에 금액이 들어오는 거는 얘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게 방금 우리 구분해서 선택하는 내용 있죠. 3만원 초과 거래분 제출명서 제외 대상 거래가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에 들어오는 거고 방금 구분해서 선택해주면 근데 그게 아닌 건 여기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에 들어오면 되는데 한 개 입력했을 때는 잘 들어오는데 여기에 또 더 있으면 아래쪽에 추가로 이렇게 쓰겠죠. 아래쪽에 그러면 얘가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은 꼭 하시고 안 들어오면 얘 누르기만 하면 돼요. 2번 불러오기 있죠. 얘 누르기만 하면 깜빡하는 게 개새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입력하면 얘 들어가게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저장을 여기 저장 버튼이 없어요. 닫기 X 누르면 저장하겠냐 물어볼 거고 닫기 누르면 X 누르면 저장할 거냐 물어보죠. 그래서 얘라고 하면 저장되고 작성이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창 닫으면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이제 자금 관리로 갈게요. 그럼 자금 관리로 가는 것 우리 컴퓨터에서 이제 회사를 자 우리 위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이 버튼 보이시나요? 일장 완료 적혀 있는 거 좌측에 얘 클릭 한번 해보세요. 얘를 클릭하면 다시 우리 메인 메뉴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돋보기 표시 클릭하고 이제 2장 완료되어 있는 거 3002번. 제가 데이터 소중하게 느낄 필요 없다는 이유들은 확실하게 느낌이 오죠. 계속 회사 바꿔갈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입력하신 분은 제일 처음부터 내가 입력한 걸로 끝까지 가면 돼요. 근데 입력하다가 내가 미스하고 하면 다음번 할 때 연결이 안 될까봐 지금 저는 백데이터 되어 있는 거 이거 만들라고 시켜가지고 넣어줬는데 웹하드에 있고 저기 홈페이지 있는 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 확인해서 로그인해서 이번엔 2장 완료. 지금 우리 이제 3장 갈 거거든. 2장 완료된 거 들어갔나요? 실화시 됐어요? 안 됐어? 얘가 없어? 없다고? 없다고? 모르겠다고. 얘가 있었으면 얘가 있겠죠? 있죠? 응.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와서 3002번 이제 2장 완료. 그럼 우리 교재는 이제 3장 자금 관리. 자, 자금 관리는 다른 거는 뭐 쓸데없는 내용들이고 사실 어음에 대한 게 우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음 부분이 좀 중요해요. 그럼 우리 158페이지 뭐 186페이지에 보면 현금 출납장이다. 이거 우리 현금 과부족 뭐 이런 거 이야기했던 거 있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적어 놓고 있는 건데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우리 뭐 현금 시제 관리하기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건 그냥 장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장부 보는 거는 저하고 장부 조회를 나중에 이 메뉴에 여기 있는 장부 언제 어떨 때 쓴다라는 거 저하고 같이 다 공부할 거예요. 어떨 때 다 들어가서 보세요라고 할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얘뭐 1개표 1개표 들어가라 그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쓸데없이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들어갈 필요 없어서 무시하고 자 그럼 우리 교재 보면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있으니까 190페이지로 가서 분기 하나 있으니까 하나 해보면 190페이지 보통 예금에서 거래한 내역인데 거래일이 4월 10일 날 100만 원이 나갔죠. 찾으신 금액 4월 10일 날. 그럼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진주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만원, 액면금액 5천원에 구입하고 구입금액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단기 매매 차익 목적 상장회사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란 이야기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인데 이걸 사오는 것 때에는 액면가액에는 절대 필요 없다라고 했죠. 액면가액은 필요 없죠. 그럼 우리는 주당 만원에 사온 거예요. 그래서 100주라서 100만원 주고 사온 거네. 액면가에는 우리 살 수 있는 주식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액면가에 살 수 있는 주식 있으면 어떻게 하자라고 했죠? 제 연락 잘 알고 계시죠? 저한테 연락 꼭 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 불가능이니까 자
그럼 이제 분계 먼저 한번 해보면, 자, 우리 보통예금에서 돈 나갔어요. 대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에서 돈이 나갔다. 그리고 차변에 우리가 산 거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거다. 그리고 얘도 100만 원이다. 그럼 이걸 이제 장부에 입력해 보면, 자, 일반 전표로 또 갈게요.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서 날짜가 4월 10일 날 대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에서 100만 원이 나갔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산 거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보면 4월 10일 현재 예적금 현황 조회를 수행하셔야 하는데, 자, 적혀 있으니까 한번 구경을 할게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전체 메뉴에 가서, 자, 우리 자금 관리는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금융 자금 관리. 자, 그럼 이 메뉴에서 지금 예적금 현황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이걸 클릭을 해서 날짜 4월 10일 맞죠? 10일? 10일로. 그래서 얼마 잔액이 있다라고 그냥 나오는 거 확인한 거예요. 물론 정기예금, 정기적금이면 뭐 이런 정보들이 다 같이 적혀 있을 건데, 제가 크게 의미 없다 말한 게 장부 입력된 거 그냥 보여주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우리 193페이지로 가면, 자, 이번에 카드로 우리가 주고받은 거죠. 자, 그럼 카드 가지고 한 거에 매출 거래처 직원과 식사하고 시티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럼 카드 전표 이거 우리 본 적 있으시죠? 그럼 이걸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시티카드 결제했다 뭐다 말 안 할 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카드 전표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날짜, 카드 종류, 그리고 금액. 우리한테 이것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럼 5월 2일 날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거래처 직원하고 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33만 원인데 시티카드 회사한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보다 먼저 분계를 하면, 자, 이번엔 분계를 좀 다르게 할게요. 얘 접대비라는 거 알겠죠? 매출 거래처. 그러면 접대비 비용이네요. 비용은 차변에 접대비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 금액 33만 원인데, 그럼 접대비 줘야 되는데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다. 이 돈을 시티카드에 갚아야 된다. 33만 원. 자, 이렇게 분계해 놓고, 자, 그럼 이제 이걸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날짜 5월 2일 날 우리 차변에 800번대의 접대비 대변에 미지급금이다. 시티카드.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문제가 있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신용카드 사용 대응 결제. 알뜰한가 봐요. 한 달 동안 저것만 썼나 봐. 그래서 자, 이제 우리 5월 카드 사용 대금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결제되었다. 그럼 신한은행 보통예금에서 5월 30일 날 33만 원이 빠져나갔죠. 그럼 이거 평소에 이렇게 미지급금이라고만 처리한 얘만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얘 이제 지워줘야 되겠죠. 납부됐으니까. 그럼 차변에 미지급금이다. 시티카드 33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다. 신한은행 33만 원. 이렇게 하면 얘도 끝. 그럼 이제 전표에 와서 3월 30일 날 대변에 있던 미지급금 이제 이렇게 지워주는 걸 상계한다라고도 하고 지금 이런 건 정리분계라고 정리회계 처리라고 해요. 이제 얘 납부하고 정리한다고 해서 그럼 얘 시티카드 거 33만 원 반대로 써서 지우고 대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에서 이 돈이 나갔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이에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됐고 이제 우리 쉬었다가 어음 관리하는 거 좀 볼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